여러분, 믿음이라는 단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시나요? 만약에 그 믿음이 전부였던 누군가의 인생이 거짓된 약속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실제 법정까지 갔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돈과 삶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법 이야기를 정말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100% 보장됩니다. 와, 진짜 듣기만 해도 든든하고 마음이 확 놓이는 말 아닌가요?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퇴직금을 마련한 김 씨가 있었습니다. 이분이 은행 VIP 창고에 갔는데 바로 이 마법 같은 한 문장을 듣게 된 거죠. 그리고 그는 이 말을 굳게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맡기게 됩니다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김 씨는 은행 직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독일 국채 금리랑 연동된 DLF, 그러니까 파생결합 펀드라는 상품에 가입을 해요.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좀 아프죠. 근데 김 씨가 기억하는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. 이거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. 그리고 원금은 보장됩니다. 바로 이 약속이었죠. 하지만 2019년 시장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. 안전하다던 그 약속 위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기 시작한 거죠.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 마이너스 90%. 여러분,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.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말 그대로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뜻입니다. 깨져버린 약속의 대가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정말 끔찍했습니다. 그런데요,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. 은행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어요. 서류에 직접 서명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손실은 고객님 책임입니다. 딱 이 한마디뿐이었죠. 결국 김 씨와 수천 명의 다른 피해자들은 법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중요한 법률 상식 강의가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손에 든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바로 자본시장법이라는 겁니다. 평소엔 우리랑 상관없는 좀 멀게만 느껴지는 법이잖아요. 그런데 이게 금융회사의 책임을 물을 때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창과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. 자, 첫 번째 핵심 무기,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는 설명 의무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법에서는요, 그냥 상품 설명서를 툭 던져주는 걸 의무라고 하지 않아요. 고객이 그 상품의 내용과 특히 위험성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고위험 상품인데 위험성은 쏙 빼놓고 이거 안전해요, 원금 보장돼요 라고 말하는 건 이 설명 의무를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바로 적합성 원칙입니다. 와,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원금을 지키는 게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은퇴자에게 원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 상품을 판다? 이건 마치 발 사이즈 230인 사람한테 280짜리 신발을 억지로 신기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. 애초에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상품은 권유조차 해선 안 된다는,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원칙이죠.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.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. 실제 판결입니다. 법원은 고객이 서류에 서명했다 이 사실보다 은행이 과연 설명 의무나 적합성 원칙 같은 법적인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은행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했죠. 물론 투자자 본인의 책임도 있어서 배상 비율은 좀 달라졌지만 핵심은 이겁니다. 서명이 은행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볼까요?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나는 뭐 복잡한 투자는 안 하니까 괜찮겠지? 그런데요, 이런 불공정한 함정은 꼭 투자 상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아주 평범한 계약서 안에도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. 이 슬라이드 비교를 한번 보세요. 왼쪽은 어때요? 대출이자 딱 한 번 밀렸다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해버린다? 이건 너무 일방적이고 가혹하잖아요. 반면에 오른쪽은 고객의 상황이 좋아지면 권리를 보장해주는 내용이죠. 우리 약관규제법에서는요, 바로 저 왼쪽처럼 소비자한테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아예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딱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.
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실제 법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자기방어 무기 5가지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5가지는 정말 꼭 기억하고 실천하셔야 해요. 첫째, 원금 보장 같은 중요한 약속은 절대 말로만 듣지 마세요. 계약서에 그 문구가 적혀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합니다. 둘째, 설명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된다? 그럼 그냥 그 자리를 나오세요. 이해도 못한 것에 서명할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. 셋째, 중요한 계약을 할 땐 녹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 이게 나중에 나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 넷째, 계약서 조항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질문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신용이 좋아졌을 땐 당당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세요. 이건 은행이 주는 혜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여러분의 금융 파트너는 과연 진짜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을까요? 오늘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인했듯이 법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이미 쥐어주고 있습니다. 정말 중요한 건 그 도구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.